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 지지부진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또 단행되었죠. 근데 국내 주식시장은 이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아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우, 나스닥 다 떨어졌는데 우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0.6 베이스 포인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한번 그냥 좀 남겨두지 않을까 예비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또 이제 뭐 가을 들어서면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연료 비용들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동결이라든지 25 베이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은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낮게 생각을 했고, 특히 12월 달에서는 금리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다소 좀 안도하는 모습.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뭐 쇼킹했다면 막 올랐었어야지 됐는데 이것이 많은 것을 또 대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환율 동향도 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좀 낙폭이 나왔죠. 1%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동안 조금씩 올랐던 것도 아마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오히려 FOMC에서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물론 이제 여지는 남겨두긴 했지만 그런 식의 좀 문구들이 있어서 시장은 해석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동안 불안감이 많았죠. 불안감이라는 것은 일단 미국이 은행들 부실, 파산하는 은행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은행들 부실 나오는 것들에 기인하는 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난해부터 이어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 계속 된다면은 실제로 기대되는 심리들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부실이 나왔을 때 뭐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동안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계속해서 어떤 쪽에서 부실이라든지 어떤 쪽에서 또 뭐 기업의 이익도 둔화될 수 있고 경기 전망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 내려가고 어떤 향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런 우려들도 꺾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많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일단 뭐 뱅크런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은행은 파산할 요만큼의 어떤 이유도 없지만은 어떤 루머들이 잘못 돌아서 뱅크런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것, 예금을 찾아가는 것, 그러면 은행이 바로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번에 FOMC에서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하고 그 향후에 대한 금리 인상 기대를 좀 꺾어버리는 것 자체가 어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실 텐데 국내 주식시장이 못 올랐던 여러가지 최근 들어서 부진했던 이유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주가 조작도 있었었고 SG 증권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신용대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꼈었죠. 근데 저점은 코스닥 시장도 저점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적어도 수요일 시장에서는 좀 뻗어나가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야지 되는데 수요일 시장에서도 뻗어나가는 모습은 나타나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V자로 갔었을 텐데 일단은 V자 반등은 실패를 했어요. FOMC가 좀 어떤 전환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성장주들, 로봇 관련주며 챗GPT며 그 밖에 대체 에너지부터 해서 성장성이 높게 좀 전망이 되는 종목들로 위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라보는 것은 저기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죠.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실제로는 시장은 성장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 수익률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씩 꿈틀꿈틀 저평가되어져 있는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가치주들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국내 주식시장 보면은 유독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지정학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 시장들 지금 PER이 한 18배 가깝거든요. 이머징 마켓 PER이 한 14배 수준 근접하는 것 같고,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선진국인데도 월등히 떨어져 있고, 한국 PER 수준이 11배 정도 되니까는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가치주들이 너무 못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현대차, 기아만 보더라도 기아가 PER이 한 5배 정도 되죠. 현대차도 6배가 안 되고요. 한번 좀 실적 컨센서스 보면서 현대차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올해 실적 기준, 예상치 기준으로 PER이 5.2배. 기아가 4.3배. 이렇게 됩니다. 성장을 안 하고 있느냐? 기아나 현대가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 그런데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정통적인 산업들, 철강, 조선, 건설도 엄청 지금 PER 낮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쪽으로 들어갈 수급이 분명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쪽을 깨우지를 못해서 못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쪽에 사실은 한국의 저게 크잖아요. GDP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R&D 강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들, 그런 쪽들은 실제로 저런 인터넷주들, 기반 항공우주라든지 그런 쪽,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였었고 크게 그런 쪽 PER이 높은 종목들이 계속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쭉 가줬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점을
확인을 했다는 거고,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는 요런 뭐 현대차며 기아며 요런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에코프로 추천드리면서도 강조드렸던 부분 뭐예요? 대세 상승 추세 위에 있는 종목들,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들이 PER이 낮다면 그런 종목들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 지금 기아도 추세 전환에 성공이 된 거잖아요.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이 된 거여서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10배는 충분히 PER 10배는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PER 10배 넘어가고 그러면 100% 이상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20만원 선까지 넘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기아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우리 뭐 굴뚝주부터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정통적인 산업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은 금리 인상 기조에서 고성장주와 관련돼서 수급이 몰렸다면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금리 인상이었죠. 이제 금리 인상은 제거가 되었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그동안 주식시장은 반영을 해왔어요. 코스피를 보더라도 거의 뭐 2년 넘게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정점은 재작년 1월이었죠. 그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에 시장은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추세 전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제 추세 전환 성공해서 대세 상승 기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당연히 변동도 많고 굴곡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런 단계들은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 집중해야지 되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려서 와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종목이라든지 좀 더 집중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국연구원 정기종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